이번엔 디퓨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겐이 굉장히 각광을 받았었는데 이제 디퓨전으로 넘어왔다고 했었죠. 사실 2018년도 겐이 한창 이제 인기를 얻기 시작할 때만 해도 다음과 같은 초상화가 겐으로 만들어져서 한국 돈으로 4.5억 원에 팔렸습니다. 최초의 겐이 만든 초상화라고 해서 퀄리티가 굉장히 낮았었죠. 근데 2022년도에 콜로라도 주립 박람회 미술대회 디지털 아트 부문 우승한 그림이 미드저니로 그려졌다라는 게 밝혀져서 디퓨전 계열에 굉장히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왜냐면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이게 사람이 그렸는지 AI가 그렸는지 분간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왔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디퓨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단하게 컨셉은 원본 이미지가 있으면 거기에 차례차례 노이즈를 조금씩 입히다 보면 결국에 완전한 노이즈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완전한 노이즈 상태가 오면 내가 이 원본에서 노이즈를 입힌 것들의 데이터들이 있다 보니까 이젠 거꾸로 가는 겁니다. 거꾸로를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노이즈를 빼고 빼다 보면 결국에 원본 이미지로 도달할 수 있도록 이런 디노이징 유넷을 학습을 하는 방법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내가 휠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휠 디자인에서부터 완벽한 노이즈까지 갔다가 그 노이즈에서 완벽한 노이즈에서 노이즈를 조금씩 빼가면서 나의 오리지널 이미지를 다시 복원을 해내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다양한 테크닉을 넣으면 좀 더 퀄리티가 높아지는데요. 그래서 스테이블 디퓨전이라고 한다면 그냥 원본 이미지에 이렇게 노이즈를 넣는 게 아니라 차원 축소를 해서 축소된 공간에서 노이즈를 넣고 노이즈를 빼는, 그리고 뺀 후에는 그것을 다시 복원을 하는 그런 방법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이즈 레이턴트 스페이스 내에서 디퓨전을 활용을 한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런 디퓨전을 하는 프로세스를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하고 거기에 이런 VA 모델을 활용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다양한 컨디션들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을 컨디션으로 넣을 수도 있고 뭐 텍스트를 컨디션으로 넣을 수도 있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내가 원하는 디자인들을 잘 생성할 수 있게 만든 게 제 스테이블 디퓨전이죠. 이걸 이제 공학적으로 조금 활용한 사례를 보면 예를 들어 2D 브라켓 데이터는 3D지만 그 3D 데이터를 이렇게 뎁스맵으로 표현을 한 후에 그 뎁스맵을 가지고 디퓨전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디자인을 만들어낸 후에 그 새롭게 생성된 이런 뎁스 이미지를 3D로 다시 복원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디퓨전을 활용을 해서 2D 디자인을 잘 생성할 수 있는 그 장점을 엔지니어링으로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또한 아예 3D 생성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가 아까 배웠던 그런 딥 SDF의 디퓨전을 결합한 다음과 같은 형태의 연구들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생성 AI 연구 동향에서 멀티 모달리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챗GPT 같은 경우가 이제는 계속 버전이 개발되고 있죠. 4.5까지도 나왔는데 이런 챗GPT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멀티모달입니다. 그러니까 그림도 인식할 수 있고요. 글도 인식할 수 있고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들을 읽어드릴 수 있다. 이게 이제 멀티모달의 장점이고요. 이것들을 어떻게 엔지니어링 디자인으로 활용을 할까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차량을 생성을 하려고 하는데 차량에 대한 설명 정보 혹은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2D 정보 혹은 3D 정보 혹은 어떤 엔지니어링 값을 태블러 데이터로 넣어주면 얘가 멀티모달로 학습을 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모든 나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디자인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이 LLM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코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CAD나 CA를 할 때 UI가 달려있는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하지만 실제 그 내부에는 모두가 코드 베이스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리퀘어먼트를 입력을 해주면 그것들을 얘가 LLM이 잘 이해를 해서 그것을 코딩으로 표현을 해주면 그 코딩된 그 코드를 만약에 나의 상용 그런 소프트웨어로 잘 인터페이스를 연동만 한다면 LLM이 우리의 말을 이해해서 CAD나 CA 소프트웨어를 컨트롤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마치 내가 말로 디자인을 하는 느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제조 조건까지 잘 기존 데이터를 학습을 하면 아이디어란 케이스에는 내가 이런 디자인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거는 CNC 머시닝으로 하는 게 옵티멀한 프로세스고요. 뭐 이런 것들을 또 내가 또 다른 케이스를 가지고 왔을 땐 이건 이제 워러젯 커팅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라고 제조 방법에 대해서 제안해 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그래 그러면 내가 이 디자인을 CNC 머시닝으로 하려고 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확인해 줘 라고 하면 이런 부분 때문에 제조에 문제가 있으니 이러이러하게 고치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겠죠. 물론 아직까지 이게 심리스하고 퀄리티 좋게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세스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휴먼 인 더 루프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AI가 스스로 새로운 것, 그러니까 창의적이고 좋은 것들을 생성하길 바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사람과 협업을 해서 더 창의적인 걸 생성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AI가 무언가를 생성을 하면 그걸 바탕으로 사람이 영감을 받아서 새로운 디자인을 생성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그것이 좋은 디자인인지 안 좋은 디자인인지 평가를 해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LLM과 휴먼이 이터레이티브하게 디자인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